2,500만으로 경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할 때 당시에는 시드머니를 불린다기보다는 그냥 전세를 놓고 전세금보다 싸게 받아서 전세를 놓으면 투자금은 회수되고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소액이라고 한다면 물론 좋은 입지의 물건을 도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신축급의 빌라도 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래된 빌라고 신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자기에 맞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그 물건 도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간단한 포인트, 중요 포인트만 체크만 하고 들어가서 시세 조사를 했으니까 실제로 수익이 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옛날에 처음 경매할 때 했던 그 생각이 나는 그런 동네로 왔는데요. 처음 경매를 할 때는 자본금을 많이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 조금 덜 되는 가격으로 2,500만으로 경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할 때 당시에는 시드머니를 불린다기보다는 그냥 전세를 놓고 전세금보다 싸게 받아서 전세를 놓으면 투자금은 회수되고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빌라가 제 책에도 나오는데, 인천에 있는 빌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 빌라를 도전을 했을 때 이 빌라는 과연 매도가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세 조사가 중요하다, 시세만 맞으면 팔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는데, 지금의 와이프죠, 제 아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었는데 여자친구한테 같이 시세 조사를 해보자. 임장 데이트를. 그렇죠. 임장 데이트를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와이프랑 그때 모델하우스도 구경해보고 아내도 시세조사하고 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에는 매도가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던 빌라가 있거든요. 그 정도 되는 빌라들도 다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 빌라를 얼마에 받았냐면 1억 6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매도한 게 1억 5천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1억짜리 빌라면 도대체 어떤 빌라길래 그렇게 매도가 되느냐, 굉장히 오래된 빌라였어요. 2000년 정도에 지어진 거니까 거의 25년 된 그 정도 된 빌라였는데, 그런 빌라들조차도 전세나 월세도 잘 맞춰졌고 매도도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소액이라고 한다면 물론 좋은 입지의 물건을 도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신축급의 빌라도 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래된 빌라고 신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자기에 맞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PD님도 지금 소액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소액이 얼마 정도라고 하셨죠? 3천만 원. 소액 3천만 원 정도면 오늘 보는 물건을 도전하고도 돈이 남으실 거예요. 지금 최저가가 7,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우와. 그러면 이거를 대출 80%를 일으킨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내 돈은 20%만 필요하면 되니까 약 2천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급의 물건은 아닙니다. 물론 오래된 빌라이지만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매도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 원미구 도당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예요. 제가 오늘 하나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빌라 매도가 잘 되려면 어떤 것들을 봐줘야 되냐면, 해당 경매 물건이 나온 곳들 근처가 모두 다 빌라들이 많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빌라 매도가 잘 되려면 빌라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한 곳을 골라야 되는데, 화성을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도 화성에는 동탄 신도시가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공장 창고나 논밭지대가 많아요. 그런 곳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빌라 수요가 탄탄하게 쌓여져 있을까요? 안 쌓여 있을까요? 별로 쌓여있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 곳에 빌라를 낙찰받아서 매도를 하려면 물론 되긴 되겠지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천 같은 지역은 빌라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공략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곳에 경매 물건 바로 옆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면 지금 공장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도를 통해서 지적 편집도를 활용해서 살펴보면 현재 경매 물건의 바로 옆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소득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경매 물건은요, 대항력 포기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항력 포기 물건을 살펴보실 때 또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대항력 포기 물건인데 전세금 있죠, 전세금. 네. 그 전세금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그리고 감정가하고 거의 붙어 있는 수준에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오래된 빌라인데 수리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가랑 매매가랑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전세가를 높게 들어온 이유는 수리가 됐으니까 높게 들어왔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서 물건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빌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인천에 있는 빌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2002년식 빌라인데요. 2002년도에는 지어진 형태가 딱 이런 형태였어요. 드라이비트로 해가지고 벽체를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지었던 게 유행이었는데 현재 우리 물건은 4층입니다. 4층이면 조금 안 좋지 않나요? 그리고 2002년도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제가 받았던 인천에 있는 빌라는 꼭대기 5층이었어요. 5층에 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뭘 잘 몰라서 위반 건축물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놓은 그런 빌라였는데 그때 당시 몰라도 그게 다 매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알고 계시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찔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지식의 독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알면 도전을 못 해요.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경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잘하고 시세 조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경매를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그 물건 도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간단한 포인트, 중요 포인트만 체크만 하고 들어가서 시세 조사를 했으니까 실제로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알면 못합니다, 사람이. 반대로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저거 따지고 지식이 많은 분들은 도전을 못 하는데 처음 배우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쉽게 수익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저 초보들은 더 돈을 잘 벌고 나는 못할까? 그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은 에이, 이 물건 그냥 안 할래 라고 넘어가시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또 도전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빌라의 4층이거든요. 자, 2층이고요, 3층이고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4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게 돼 있네요.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도 잘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우편함도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되겠죠. 자, 402호인데요 현재 조금 우편함에 우편물이 조금 쌓여 있긴 하네요.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계약자 불명으로 해가지고 25년 4월 달에 37,000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항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세가 부과되고 우편함의 우편물도 생각보다 별로 없이 깔끔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누가 산다는 거겠죠. 네. 아마도 깔새로 누군가가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혹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 컨디션도 이런 거 보면 페인트로 다 칠해 놓은 거 보니까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빌라는요 그래도 단지형입니다. 여기 나동이거든요. 제가 지금 뒤편도 살펴봤더니 가나다라 4개 동이 있어요. 이렇게 단지형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 가격대라면 한번 들어가서 입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쪽에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여섯 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하에서 바로 비를 맞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 같은 경우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되겠죠. 한번 보세요. 현관문을 살펴보면 101호와 102호는 수리 유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402호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계속 비가 왔었는데 습한 느낌은 전혀 없네요. 어제까지도 비가 왔었는데 습한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402호는 현관문 상태가 그대로인 걸 봐서는 수리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낮 시간대라 아무도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은 꼭대기층이네 우리가. 자,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자, 꼭대기면은 위에 누수가 됐는지도 봐야긴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보면 아마 이 공간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방수 페인트가 잘 발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페인트나 벗겨진 것들을 보아해서는 누수 부분은 육안으로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옥상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사건 번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타경 43438번이고요. 대학역 포기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부천 원미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 최초 감정가는 1억 5,500이고요. 현재 최저가 7,500만 원까지 50% 유찰된 상황입니다. 건물 면적은 13.9평이고요. 이제 대학역 포기 물건이라서 명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현재 깔세로 누군가가 거주하시는 걸로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절반이나 유찰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절반까지 유찰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많은 경매인들이 이렇게 오래되고 저렴한 빌라들은 도전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액이라면 소액에 맞게끔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심지어 공시가 1억 이하입니다.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공시가 1억 이하의 빌라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다주택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빌라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최저가 7,59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최저가에 낙찰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해보고 도전을 한다면 수리가 일부 됐을 경우에 1억 4천 정도에는 매도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7,500만 원대니까 지금은 무조건 도전을 해볼 만 하겠죠. 지금 꼭대기층에 있고 그 다음에 연식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7호선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만큼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렴하겠죠. 경매를 도전하실 때는 내가 선입견이 많이 가지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인 물건에 맞는 물건을 도전하시면 되고 또 그에 맞는 시세 차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따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차별화된 이런 물건을 도전한다면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딱시온 경매에서 365클럽을 개강을 했습니다. 이 클럽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딱시온 경매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개강은 5월 22일, 5월 24일에 목요일, 토요일에 개강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